네, 한국직업방송 여성 제치유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심신이 우울할 때 요즘은 푸드 테라피로 다루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죠. 이 마음이 답답할 때 전문가들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 브런치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체내에 합성되는 비타민 D가 우울증의 특효약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마음이 슬프고 울적할 때는 우울증 예방 음식으로 손꼽히는 연어 스테이크가 제격이고요. 또 몸이 천근만근일 때 오렌지를 먹으면요. 입맛도 돋을 수 있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와서 신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바로 여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 이 푸드 테라피가 아닌 여행 테라피로 여러분들의 심신의 피로를 쫙 날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게 취미이신 분이죠. 그것도 꼭 혼자서 말이죠. 박재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수단 여행자 박재진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조용주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음은 이미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조영주입니다. 2부도 함께합니다. 네, 영주 씨 저희가 사실 금요일 이 시간 너무 기다리잖아요. 네, 이 시간만 기다리죠. 네, 저희가요 또 시청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요일 2부만 되면 목소리랑 톤이 달라진대요. 네, 맞아요. 재진 작가님 저희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천해 주실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오늘은 멀리만 너무 다닌 것 같아서 이번에 좀 가까운 곳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최근에 뭐 꽃할배 할아버지들이 다녀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곳이죠. 네. 대만 타이페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만 타이페이는 예. 또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네. 되게 자주 전 한 5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요? 네, 많이 네. 다녀와서 지금 많은 내용들을 좀 자세한 걸 많이 소개해드릴까 해요. 5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게요. 우선 타이페이 하면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타이페이는 그러니까 사실 대만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중국이나 일본은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대만은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중국스러운 풍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일본처럼 좀 깔끔한 분위기인 곳이 많고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국과 일본을 섞어놓은 듯한,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이랑 약간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행하기 굉장히 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만이 가깝긴 가까운데 딱히 여행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해 주신 듯 이 꽃할배에서 최근에 자연 경관도 보고 예. 맞아. 런닝맨에서 제가 봤을 때 타이페이에 엄청난 놀이기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놀이기구를 굉장히 잘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타이페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어떻게 알고 오늘 또 이렇게 타이페이를 들고 오셨는지 제가 오늘도 손이 아프게 적어 가겠습니다. 여기저기 잘 아시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영주 씨는 모든 걸 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어렴풋이 옛날에 어렸을 때 대만에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영주 씨처럼 뭔가 이렇게 기억에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건 없고 그냥 오로지 먹었던 기억만 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남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만 하면 사실 먹을 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계실 텐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걸 꼭 봐야 된다. 볼거리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타이페이 볼거리들이 사실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시내에 있는 뭐 박물관이나 역사적인 그런 명소들은 뭐 흔하게 다른 여행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대만을 보통 뭐 3박 4일 가신다 싶으면 타이페이 시내에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여행을 하시고 하루 정도 당일치기로 해서 예류, 스펀, 뭐 지우펀, 진관스라는 그 대만 근교 쪽을 많이 가게 됩니다. 네. 그쪽에 좀 볼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타이페이 이제 시내 여행을 하시다 싶으시면 뭐 단수이라고 해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을 좀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뭔가요? 그 영화 촬영지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요? 예, 대만 영화 중에 네.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주걸륜이랑 계륜미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감동적인 못 본 물컹물컹한 거죠? 영화인데 못 아, 보셨군요. 그래요? 아, 네. 영주 씨는 보셨어요? 네, 제가 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피아노를 배우겠다며 그렇게 막 열광을 그래요?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 배경이었던 곳이 예, 촬영지가 예, 아, 그곳이 단수에서, 이곳인지 예, 저도 지금 단수일을 좀 알았군요. 많이 단수이요. 네네. 가시죠. 예. 오.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곳에 사진 직접 찍어 오신 거 있나요? 저 예, 아마 사진 있을 텐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그 배경이 됐다는 네. 그 곳에 대해서 지금 뭐 딱 말씀하시자마자 영주 씨가 굉장히 열광을 했는데 혹시 어떤 알려주세요. 곳인지 좀 이야기를 네, 더 자세히 단수이 그 들어볼까요? 촬영지 중에 가장 유명 여러 군데서 촬영을 했는데 가장 이제 그 메인 무대가 됐던 게 그 담강중학교라는 네, 학교잖아요. 학교예요. 네. 원래 영화상에서는 고등학교로 나오는데 원래 네네. 중학교고요. 아. 근데 중학교라는 게 우리나라랑 체계가 달라서 말은 이제 명칭은 중학교지만 고등학생들 다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런 싶고요. 학교 자체가 관광지라고요? 예, 거기는 지금도 학교로 쓰이고 있는 지역이 곳이고 계속 수업을 하는데도 네. 아침 한 9시부터 4시까지는 관광객들 입장을 받아요. 뭐 입장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입장할 때 여권을 가져가시면 여권이랑 이제 입장 기록을 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교실까지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당연히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좀 네네. 보시고 그 옆에 있는 그 대학교도 좀 유명하거든요. 진리대학교라는 학교에서도 제가 한번 보게 도시고 네. 홍마오청이라는 데가 또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네. 관광지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다가 밑에 내려가서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구경하시고 단수이가 또 강이랑 산이 그러니까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또 멋있겠네요. 풍경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노을도 네. 아름답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단수이 말고 또 그렇군요. 뭐 있어요? 단수이 말고 이제 대만 타이페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이제 타이페이 101 타워, 그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곳이죠. 거기를 좀 많이 네네. 가십니다. 101 아, 지금 사진으로 볼 수 예, 있는 옆에 있는 게 거군요. 101 네. 타워죠. 예. 저희 혹시 101층이어서 101 타워인가요? 예, 101층에서 101 타워고요. 저게 뭐 설계는 대만에서 설계를 했는데 네네. 시공은 이제 국내 회사에서 건설을 했기 역시. 때문에 네. 아니 100층이 100층이지 101층은 뭔가요 또? 그러게요. 와, 그 위에서 본 야경인가 봐요. 이건 이제 양명산이라는 데서 그 101 타워 전망대 야경이 아니라 양명산에서 바라본 101 타워 전망이랑 대만 타이페이 시내 풍경인데요. 네네.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 그 타워에서 보는 야경도 아름답고 네. 어디서도 보든지 그 101 타워는 보이기 때문에 네네. 야경이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찾게 되는 곳이 또 101 타워죠. 네. 이 세계 각국의 도시들마다 예. 이런 타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마다 다 야경이 다른데 예. 101 타워는 뭐 어때요? 야경도 야경이지만 어떨 때 가서 보는 게 가장 예쁜지 뭐 예. 관광 팁 같은 거 뭐. 알려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은 그 전망대는 언제든지 보면 노을 질 때 풍경이 가장 아름답고 네. 야경까지 보면 훨씬 더 아름답고요. 네. 101 타워는 뭐 전망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네스북에 오른 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제 야경이나 뭐 이런 걸 즐기게 되는데 제가 좋았던 건 올라갔더니 이제 바가 같이 전망대에 있어서 생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네. 전망을 보는 게 벌써 가장 음주 얘기를 네. 하셨네요. 밤에 가야겠네요, 제가. 밤에.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꼭 가시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여기 안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타이페이, 그러니까 대만 여행의 가장 또 볼거리나 즐길거리 중에 하나가 야시장을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대만 네네. 곳곳에 야시장이 많고요. 타이페이에도 야시장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단수이에도 야시장이 있고 가장 큰 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 스린 야시장이 스린 가장 큰 야시장 야시장이에요. 정말 재밌겠네요. 유명하죠. 먹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이거 먹거리 얘기부터 하면 여행 얘기 못 하니까 먹거리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념품도 많이 있고요. 뭐 볼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밌어서 사실 저는 어느 나라 가든지 시장을 좀 많이 구경하게 되는데 시장에 네.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재밌죠, 시장이. 현지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장까지 갔는데 먹거리 이야기는 잠시 뒤로 또 네. 밀어놓겠습니다. 네. 네, 막 침이 절로 나는데요. 일단은 그럼 타이페이 갔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여행 스팟들을 알려주셨는데 근교에 또 여행할 만한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그쪽도 좀 소개를 예, 예. 받을 수 있을까요? 타이페이 여행을 하셔가지고 대만 그 타이페이 시내만 보시고 오시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근교에 아름다운 곳도 많고 왜냐면 네네. 전 세계 어디서도 못 보는 풍경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뭐 요즘에 뭐 택시 투어도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요? 차량 투어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보통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당일치기 투어를 많이 좀 진행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예류 지역이나 스펀이나 지우펀 또 진관스 지역을 이제 당일로 예약해서 다녀올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예류 지역인데 아주 지금 화성에 온 것처럼 그런 풍경을 어머, 가진 여기는 곳이죠. 진짜 대만 같지 않네요. 네. 다른 나라도 많이 봤지만 이런 풍경 보기 좀 힘든 곳이고 굉장히 색다르네요. 사진에 있는 곳은 여왕 머리 바위라고 해서 이제 여왕의 이제 머리를 닮은 바위라고 해서 지금 가장 유명한 진짜 그러네요. 곳인데요. 앞에 예. 기념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 늘 줄 서 있는 곳이죠. 네네. 여기 이제 스펀이라고 해서 네. 천등이라고 보시면 이제 그 등인데 등에 아래에 저걸 이제 날리는 불을 거예요? 펴가지고 저기 날아가요. 근데 네. 글씨가 적혀 있는데 저기 이제 소원을 적는 거거든요. 이제 소원을 적어서 저 등을 날리면 이제 소원을 비는. 저 이제 꽃탑에서 했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영상도 많이 나왔었죠. 이서진 씨가 예. 다음번에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저희도 올려보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스폰에서 천등 띄우는 게 저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제 소원도 예. 이렇게 적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서 본 예류 이게 지금 잔상이 떠나질 않는데 저도요. 예. 여왕 바위 저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저런 바위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있어요. 네. 거북이 모양, 뭐 다른 뭐 발자국 모양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저 지역 너무 이색적인 예. 것 같은데 예류에 네.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예류가 지금 사진에는 몇 컷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네. 그 굉장히 넓은 공원이에요. 지질공원이 이제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그 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모양이죠. 그래서 공원이 굉장히 넓긴 한데 네. 공원 지역마다 그 바위의 모양들을 설명해 놓은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판만 따라가시면 그대로 이제 그림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쉽겠네요. 예, 아주 쉽습니다. 대신에 너무 넓다 보니까 조심하실 거는 이게 보통 당일치기로 예류랑 지우펀이나 다른 지역을 다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을 이제 표지판을 확인하신 다음에 빨리 몇 개 찾아보시고 나머지 한 10분, 20분 정도 좀 여유롭게 조금씩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진 포인트 같은 건 아까 그 여왕 바위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거북이 모양 바위가 이제 거북이 모양 닮은 바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 모양 또 바위가 있어요. 피아노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는 기념 촬영도 많이 하시고. 찍으셨어요 혼자? 저는 이제 찍어만 드리고. 혼자 찍어요? 셀카봉? 아 옆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서로 찍어줘요. 왜냐면 줄 서서 찍기 때문에. 두 분 대화, 사적인 대화는 예. 나중에 나누시고요. 방송이군요. 네네. 어쨌든 지금 쭉 이야기 나눠본 게 대만 같지 않은 풍경을 자랑한 예류 예.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그 스펀에서 천둥이 아니라 천등이죠. 천등이요, 예. 천등을 올리는 게 저도 한번 가서 소원을 왠지 빌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되게. 예, 근데 사실 모든 관광객들이 다 여기 몰릴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게 혹시 맞아요.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또 비용이 얼마나 들거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요. 예약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게 왜냐면 가면 그 지역이 아까 이제 사진에 보셨겠지만 네네. 사실 거기 철길이에요. 기차가 원래 다니는 철길이고 철길 양쪽으로 그런 천등 관련 샵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아 샵이 보통 한 2, 30개가 샵들이 있고요. 네네. 다니면 이제 그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바로바로 이제 돈을 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내고 이제 소원을 적으면 되는데 저희 등마다 이제 보시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색깔마다 원한 그 소원 영역이 달라요. 달라요. 어떤 거는 뭐 재물, 운 관련된 게 있고 뭐 핑크색은 뭐 연애운이 있고 사업은 여러 건강운이 있어서 네. 그 색깔에 맞는 종이에 이제 해당하는 천등을 사서 거기다 붓으로 이제 소원을 적죠. 뭐 저는 뭐 한글로 적긴 했는데 그렇게 적은 다음에 날리면 되는 거고요. 네. 재물 문색인가요? 재물. 파란색이나 재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한국 분은 제가 봤더니 계좌번호를 적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재물만 다섯 개 띄우고 싶네요. 네, 네. 전체가 그냥 재물 운으로 된 등이 있고요. 이 색깔이 다른 건 사방이 이제 운에 따라 다른 게 그런 있기 거 말고 때문에. 저는 올인, 네, 재물로 골라서 올인하고 하시면 싶어요. 됩니다. 네. 근데요, 재진 작가님 앞서서 한 5번 방문하셨다는데 5번 다 소원 비셨나요? 저는 스펀은 한 3번 갔는데 3번을 소원을 비슷한 걸 적었는데 분홍고 띄우면서 높이 안 가나 봐요, 연애하시나요? 거기까지. 제가 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서진 씨처럼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계속 분홍색을 띄우셨다는 네, 연애를 늘 좀 하게 적었는데. 해달라는 늘 그런 적었는데. 후문이 있던데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외에 이 천등 띄우기처럼 대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는 뭐가 없을까요? 더?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게스트하우스 그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좀 특이한 게 네네.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한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이 다 한국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네. 거기는 여자분은 이제 한국 분이시고 남자분은 이제 그 대만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셔서 만든 건데 그 대만 분이 한국말을 많이 배우셔가지고 좀 친해졌거든요. 네네. 밤에 같이 술을 먹다가 재밌는 데 한번 가자고 해서 네네. 새우 낚시하는 데 한번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새우 낚시요? 실내 낚시터인데 갔더니 새우 낚시를 즐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대만에서는 가족끼리 많이 가고 그분도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아빠 손
잡고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내 낚시터인데 낚시터에 새우들을 풀어놓고 근데 물이 약간 까만색인 거는 이제 새우가 안 보이게 하려고 이제 까맣게 해놓은 건데 우와, 네. 예, 저 새우가 대하보다 더 큰 새우가 잡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1시간 동안 이제 낚시터에서 이제 미끼랑 줘가지고 꿰서 하면 네. 미끼도 다 거기서 꿰서 주거든요. 그러면 줄 잡고 있다가 입질이 오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네, 직접 잡은 걸 직접 이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보니까 예, 커 새우 네네. 그 그릴 구이를 할 수 있고 또 좀 돈을 더 내면 뭐 찜이라든가 다른 요리를 해줄 수 있는데 네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예. 그래요? 혼자 가도 많이 잡히고요. 예. 아니 저희가 실내에 그 네. 낚시터기 때문에 그럼 주인이 계속 새우를 퍼다가 붓는 새우를 건가요?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네. 또 새우를 막 이제 넣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매니아 분들은 대만 분들이 네. 전용 자기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또 낚시를 즐기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뭐 20마리, 30마리 잡으시고 저도 한 15마리 1시간 동안 잡았던 것 같아요. 15마리. 매니아분들이 예.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해보니까 한 마리 잡힐 때부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체험하는데 네. 비용은 좀 비싸지 않아요? 아무래도 새우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저도 좀 비쌀 것 같은데 한 시간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복불복이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네. 저는 본전은 다 뽑고서 10,000원 내고 먹었어요. 15마리 예. 먹으면 괜찮네요. 그럼요. 네. 맥주도 팔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실내 새우 낚시 외에 또 어떤 거 또 체험할 게 재밌는 있을까요? 거는 또 여자분들은 또 재밌을 만한 게 네. 그 대만의 또 독특한 문화가 미용실에서 샴푸하는 게 또 우리나라 네일샵 가듯이 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만 여성분들이 네, 네. 대만에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미용실에서 샴푸를 많이 하세요. 진짜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혼자 네. 머리 감는 게 귀찮아서 그런 이제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두피 마사지 겸해서 같이 아, 해주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구나. 예, 마사지도 하고 또 좀 좋은 제품들을 발라주기 때문에 그게 네네. 또 재밌었거든요. 저도 한번 가서 했었는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이제 가가지고 그 샴푸를 할 때 그냥 앉아가지고 샴푸를 그냥 해요. 네. 머리에 이제 물을 조금씩 이제 뿌리고 네네. 샴푸를 발라가지고 이제 샴푸를 한 다음에 헹구던 것만 이제 가서 헹구고 와가지고는 마사지를 또 들어가서 마사지를 손으로 지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뭐 헤어 케어 제품들을 많이 비싸지 발라주는데 그게 혼자 한 번 가면 한 10,000원 좀 미만에 받을 오, 10,000원 안쪽이면 되고요. 굉장히 그다음에 싼 거죠. 대신에 그쪽 분들은 10번 정도 또 티켓을 끊어가지고 더 싸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일샵 가는 해볼만하네요. 기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새우 낚시보다 그게 예, 훨씬 여자분들 좋은데요? 그게 좀 좋고 네, 싶어요. 한번 해보고 예. 싶네요. 네. 네, 그리고 이 타이페이 안에 말고 인근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들 뭐 없을까요? 인근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그 온천을 또 대만 가면 많이 하세요. 온천. 사실 대만이 네. 또 온천 그러면 딱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예전에 뭐 꽃탈배들도 한번 체험해봤던 네. 것 같은데 양명산이라고 대만 가까운데 온천지대가 있어요. 네. 유황 온천이 있어서 네. 그쪽에 온천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뭐 가족탕이 있고 또 혼자 커플로 갈 수 있는 탕이 있고 뭐 혼자 갈 수 있는 탕이 있어서 온천도 온천마다 약간 독특하게 이제 방처럼 돼 있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방처럼 돼 있는 거고 어떤 건 대중탕도 좀 돼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약간 온천도 재미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물은 무서워하지만 정말 숲하는 좋아하거든요. 네, 예. 혼자 가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저도 혼자 가봤었죠. 예, 네. 커플탕 혼자 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커플탕 혼자 가시면 2인 가격을 내고 가셔야 돼요. 아, 괜찮아요. 네. 저기요, 이런 데는 가족들이랑 가라고 만들어놓은데요. 그러지도 네. 마세요. 네, 대만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예. 것까지 저희가 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만 여행의 꽃이라면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이제 음식의 들어갑니다.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음식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대만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야시장 음식은 꼭 가셔야 돼요. 야시장 네. 음식이 워낙 많아서 뭐가 거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스린 야시장이 사실 먹거리로 굉장히 가장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 네, 가시면 뭐 사실 기념품 하는 데는 쓱 한번 지나가지고 네, 네. 지하로 내려 지하 상가에 아, 지하에.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네. 뭐 따창바오 샤오창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대만의 핫도그 비슷한 건데 그런 그 소세지 같은 그런 걸 구워서 먹는 이건가요? 이 따창바오 네. 샤오창 아시죠? 밖에 보는 게 이게 뜻이 뭐냐면 큰 소세지랑 작은 소세지가 합쳐져 있다는 뜻인데 저 제목이 밖에 있는 건 사실 밥으로 만든 빵이에요. 밥으로 만든 빵을 구워서 쫄깃쫄깃해 보이네요. 그걸 잘라가지고 네. 넣고 그다음에 소세지를 구워서 그 위에다 넣고 이제 뭐 생강이나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음식 맛을 낸 건데 아이고. 네. 정말 맛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먹어볼 수 없는 맛이 나고요. 너무 네. 맛있고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되게 맛있고 술안주로 하든 간식도 맛있고 이거는 이제 지파이라고 해서 네. 저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바닥보다 더 큰 네. 닭 튀김이에요. 닭의 살코기 부분만 이제 돈가스처럼 튀겨가지고 나온 건데 정말 크네요.
저거를 이제 시장에서 사가지고 줄 너무 많이 서서 먹는데 그냥 네. 먹어도 맛있고 네. 저거는 식어도 맛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숙소에 와서 맥주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안주로. 네. 예, 맛있는 거 많죠. 소세지가요? 소세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고 맛도 다 다르기 때문에 소세지도 드셔보는 게 좋고요. 네. 그래요. 뭐 대파를 말아가지고 뭐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든 음식도 굉장히 매콤한 게 맛있는 게 있고 야시장 음식은 뭐 가다가 보시면 다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야시장의 맛집은 줄을 많이 서는 데는 다 맛있는 데기 때문에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어렸을 때 가서 기억이 잘 없댔잖아요. 예. 먹은 기억. 근데 그렇게 국수를 몇 아, 그릇씩 예, 먹었던 맞아요. 그런 예.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때 대만에. 기억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뭘 알겠어요. 부모님께서 여기 오면 무조건 이 국수를 많이 먹고 와야 된다며 어. 거의 몇 끼 국수를 먹었던 아, 기억이 예, 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 그게 그 뭐죠? 대만에 가면 꼭 드셔보셔야 될 음식이 뉴러우면이라고 그냥 우육면이라고 하죠. 소고기 국수인데요. 우육면? 예, 면발은 약간 칼국수 같은 면발이고요. 네. 맞아요. 소고기 저런 거였던 것 국물과 같아요. 네. 큰 고깃덩이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우육면. 육개장 맛도 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맛집마다 좀 맛이 좀 다르긴 한데 매콤할 네. 것 같아요. 매콤한 적도 있고 이제 담백한 것도 있고요. 좀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왜 입맛 좀 떨어지면 대만을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지 예. 알겠어요. 그러게요. 자, 5번이나 가셔서 예. 이런저런 음식 정말 많이 드셔보셨을 거 예. 아니에요. 근데 박재민 작가님 추천하는 가장 최고의 음식은 어떤 건가요? 사실 뭐 버블티나 망고 빙수 같은 거는 가면 간식으로 언제든지 먹는 네. 음식이고요. 아, 그건 네. 어디나 또 맛있는 게 많고요. 저는 딤섬 먹으러 많이 가요. 대만에. 딤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딤섬 맛집이 대만께 들어와서 뭐 많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대만에 본점이 있는 그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에 3대 딤섬집이 다 있어요. 뭐 딘타이펑이나 카오지라든가 또 디엔수이러우라는 세 곳이 유명한 맛집인데 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맛집들보다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두 곳 좀 알려지지 않은 곳이 네, 알려주세요. 좀 맛있거든요. 카오지라는 곳도 그 맛있는 곳이고요. 디엔수이러우라는 곳이 맛있는데 네. 디엔수이러우는 사실 그 굉장히 독특한 딤섬들 많이 팔고 네. 현지 사람들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많이 강추하는 곳입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가격대는 그 한 접시에 뭐 한 7,000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7,000원, 10,000원. 예, 6개에서 12개 네. 나온 피스가 가격이 좀 다르긴 하는데 아, 네. 정확하네요. 한두 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네. 자, 은주 씨 또 다음 주에 곧 떠날 태세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뭐 버블티, 망고 이런 예, 애들은 그냥 어디서 자주 접했으니까 스킵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버블티, 망고가 제일 예, 좋거든요. 맛있죠. 맞아요. 예. 그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먹는 거라서 네, 어디 네. 찾아가지 않아도 너무 맛있죠. 대만에서의 버블티는 좀 더 맛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대만 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요즘엔 버블티가 워낙 많이 있어서 네, 네. 비슷할 걸 생각을 하지만 대만에도 유명한 체인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 네. 가면 우리나라는 그 타피오카라고 하는 게 한 종류만 있는데 대만은 작은 거, 큰 거 뭐 구분해서 넣어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유 분말을 넣어서 버블티를 많이 만드는데 네, 거기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유를 그냥 그대로 넣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맛이 좀 다르죠. 맛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네, 자,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간식거리로 아이들과 같이 갔을 때 즐길 만한 게 뭐가 없나요? 보통 이제 그 기념품으로 많이 사기도 하고 네네. 길에서 사서 먹기도 하는 게 네. 펑리수라는 게 있어요. 오. 펑리수라고 해서 파인애플 과자를 말을 하는 건데 파인애플 케이크인데요. 대만에서 보통 많이 선물로 많이 사오고요. 이게 워낙 유명해서 대만에서 매년 펑리수 대회를 열어서 시상을 해요. 그래서 뭐 금상 받은 곳에서 유명한 집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펑리수 뭐 이제 공항 면세점도 있지만 시내에서 네네. 사면 좀 더 싸니까 좋은 게 많습니다. 예. 안 그래도 기념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콩리수로 사면 꼭 되겠네요. 사셔서 네. 많이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커피랑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오,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요. 볼거리도 오늘 작가님 소개해 주시니까 이렇게 볼 게 많네요. 체험할 것도 많고 먹을 거는 정말 많고 이런 곳인 대만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행을 떠나실 분들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될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 타이페이 공항이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에 있듯이 네. 이제 송산공항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이 김포 송산 노선은 시내에 둘러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거리상으로 유리하고요. 네. 또 하나는 보통은 용산사라는 데를 타이페이 시내에서 많이 가요. 이게 절인데 그러니까 네. 보통 대만은 도교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행천궁이라는 도교 사원을 좀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사람들도 그 가는 여행지 첫 번째 1순위가 행천궁이어서 거기를 좀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네. 거기가 그 설날 대만 총통이 가서 이제 도교 사원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가 재물과 그 사업운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행자분들 가서 좀 거기도 하시면 꼭 좋을 가야 것 되네요. 같고요. 네, 천등 날리고 관우를 그쪽, 모시는 곳이기 찍고 와야 때문에. 되겠네요. 그다음에 유심칩보다는 그러니까 대만에서 로밍을 하기보다는 유심칩을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통신, 인터넷 쓰시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공항에 다 있거든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팁도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앞서서 전해주신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베스트 3도 좀 꼽아주시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만 시내보다 예류스펀, 지우펀 지역에 그 투어를 이용해서 다니는 게 좋은데 차량 투어를 하시면 사실은 뭐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 아마 언어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도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차량 투어를 이용해서 많이 다녔었는데 거기는 한국말이 많이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국어 기사분 계시냐 이제 여쭤보신 다음에 예약해서 가시면 좀 편하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고요. 시간 배분하기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주 씨, 뭐 여행 목록에 대만도 또 오늘 추가하신 거죠? 당연하죠. 네.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맘 분들께도 추천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재준 작가님과 이야기만 나눠도 꼭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정말 진기한 제주를 가주셨어요. 오늘도 30분간의 여행 굉장히 즐거웠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두 분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슈퍼맘 리턴즈 30분 동안의 대만 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 나눈 에너지로 더욱더 충전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